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좀 많이 차졌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식시장에 너무 그렇게 몰입하셔서 건강을 해치거나 또 삶의 어떤 균형을 잃는 그러한 살보다는 좀 균형을 잡고 운동도 하시고 자기 어떤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장은 이제 뭐 주식 뭐 지수 쪽으로는 많이 올랐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린이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나 게임, 엔터 이런 쪽이 또 박살이 나면서 반도체를 팔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또 반도체는 오르고 뭐 화가 나죠. 이런 일은 뭐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파월, 금리 상승,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큰 단어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결론부터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월의 연임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지속성 등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제 파월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실행하겠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꾸준히 진행이 이제 절차대로 가는데 이것들이 선반영되는 거죠. 항상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오늘 좀 어, 악재는 악재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코스닥 즉 IT라든지 성장주에서 악재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것들이 실행되고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파월이 정식으로 이제 연임이 통보를 받았으니까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뭐 나타낼 걸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드를 이제 부총재에 앉힌 거죠. 미국 민주당의 아주 좀 진보파들의 생각이 브레이드를 원했었는데 브레이드를 넣기는 좀 불안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금리를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또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정성을 택하고 브레이드를 차기에 이제 총재로 앉히는 의장으로 앉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뭐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없는 관계로 여러 번 했지만 연말 연초까지는 일반적으로 짧은 골디락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파월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무리하게 여러 번 올리거나 또 뭐 많은 돈을 축소해 가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바이든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말을 맞춘 거죠.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단기 반등이나 단기 하락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시장이 어느 시장이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 5월 초 연초 1, 4분기까지는 골디락스를 가정하고 시장에 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 이 말은 장이 폭락은 없을 것이다. 물론 뭐 급하게 상승 같은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골디락스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에서도 초반기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갔고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상승을 했는데 어제부터 한풀 꺾였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꺾인 거냐, 일시 조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가는 거죠.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전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 또 꺾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어서 반도체 관련돼서 메모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전공정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큰 하락폭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또 크게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단기 이익 실현이 나오는 뭐 2, 3%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투자한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 종목들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가신 분도 있고 미리 들어가서 있는 분데 어제 이제 큰 하락을 맞았죠.
뭐 7, 8%씩 넘게 맞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오늘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무너질 것인지 이것들이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뭐 너블록스가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살짝 무너졌고 또 반대로 페북인 페이스북인 메타는 또 살짝 상승을 했어요. 섞여 있는데 핵심은 너블록스가 거의 10% 가까이 무너졌다는 게 심리적으로 장 초반에 하락을 이끌지 않을까. 그러다가 장 하반에 하반기에 가서 살짝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오늘 정도까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장세. 저는 그런 장세를 오늘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요약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네. 국채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네. 미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0.8% 상승을 했다. 예상을 상회했다. 네, 미국의 주택 판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모델 S 프레이드 내년 3월에 출시를 할 것이다. 네, 테슬라는 맞춤법이 자꾸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아침에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속도감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모델 S는 아주 고급 차종이죠. 이걸 중국 시장 공장용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래서 가격이 뭐 4% 넘게 오르다가 막판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네, 테슬라도 이제 목에 거의 타서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인데 대신 리비안과 루시드가 오늘 박살이 났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GM이 전기 보트 스타트업 퓨어 워터크래프트 지분을 인수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보트 스타트업이다. 오, 보트를 샀다. 이걸 이제 단순하게 보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퓨어 워터크래프트 지분을 인수했다. 했습니다. 다음에 EU 탄소 매출권 가격이 톤당 70유로를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뭐 어제 모 애널리스트가 탄소 배출권 관련 그 자료를 썼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해서 한번 읽어보고 내일 정도 한번 의견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권까지도 가격의 움직임을 이렇게 봐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러한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파월 의장이 연임됐고 여기에 맞춰서 금리가 상승했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첫 번째 화두로 던진 것은 미국 채권금리 수익률이죠. 네, 10년짜리가 1.62까지 올랐네요. 8bp 정도 올랐네요. 어제 1.556이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2년짜리도 0.59 거의 0.6까지 올랐네요. 3년짜리는 우리가 2%에서 1.98, 97 정도 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년짜리가 1.6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안정적이죠. 2%대를 큰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면 아직까지는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비해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에 충격을 좀 가하는 게 아닌가 성장주의 그런 악영향적인 모습은 어제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2.18%에서 마감을 했네요. 1161달러 4% 넘게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앨런 머스크하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과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하시던데, 정말 서로 뭐, 그렇더라고요. 네. 서로 뭐 테슬라 전기차를 할 때 뭐 JP 모건의 그 론 비즈니스를 이용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던데 테슬라가 초창기 투자를 거부했었죠. JP 모건이 전기차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좀 서운했던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반 앨런 머스크는 정말 이단하죠, 그렇죠? 네, 갈등의 메이커인데 그래도 그의 어떤 프론티어 정신, 천재적인 정신이 모든 걸 뛰어넘는 거죠. 네,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네. 리비안 전기차는 좀 충격이 크네요. 네, 포드와의 관계를 끊었다, 뭐 합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어제 포드가 6%, 7% 오르고 리비안이 또 10% 정도 박살이 났는데, 네, 걱정입니다. 리비안 투자를 많이 하셨던 우리 또 서학개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뭐 120달러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봤는데 11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이 거의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네, 스톱을 하면서 다시 13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또 반격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를 하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오릅니다.
또 미국 전기차 아주 뭐 럭셔리한 전기차 로시드도 어제 가격이 7% 넘게 하락을 했죠. 루시드 리비안 대 테슬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어했던 건 로블록스의 가격 하락이죠. 저는 뭐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에 로블록스 하나만 봤죠. 이게 이제 우리 주린이분들이 많이 투자한 메타버스를 방향성을 정할 아주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로블록스를 봤는데 10.88%나 빠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일 한번 봐야 되고 우리는 어제 미리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제만큼 그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맞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마음 각오를 하시고 뒤에서 결론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팔 것인지 아니면 장타로 가져가면서 견딜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 나면 그대로 행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큰 시류에 떠날려 가지 않습니다. 단타를 뭐 장중에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방향성을 보고 또 자기 투자 전략에 맞게 난 단타로 한다 그러면 오늘 뭐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30% 덜어내고 장기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은 무조건 견디셔야죠. 네, 뭐 견뎌야죠. 이렇게 흔들림 없이 피는 곳은 없습니다. 네, 견디셔야 돼요. GM 한번 보겠습니다. 4.34%. 네, 앞에 스타트업을 샀다고 그랬죠. 퓨어 워터크래프트. 네, 전기차 보트 회사를 샀는데 네, 이런 것들이 GM의 어떤 이미지 세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얘들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GM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뭐 핸드폰 소리 나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에 6시에 몰래 녹음하고 있습니다. 입집 소리 들릴까봐 자연조용인데 녹음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애플은 1.15% 상승해서 162.40달러. 제가 150달러 넘으면 200달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네, 애플은 200달러까지 꾸준히 갈 것이다. 내년 제가 뭐 5월 정도까지인데 그 정도까지는 애플 200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제 1.44% 빠졌죠. 3,855포인트. 어제 보니까 거의 다 빠졌어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인텔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오늘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하지만 이제 상승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어제 7% 오르고 오늘 한 2% 정도 마이크론이 오른 것 같은데 상승 강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여러분도 처음 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르긴 오르지만 상승 강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이해하고 투자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대장주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66% 하락하고 321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견뎌야죠. 이렇게 좋은 종목은 뭐 크게 빠질 염려 없습니다. 견디셔. AMD도 어제 뭐 살짝 빠지는 0.65달러, 154.40달러, 300달러 본다고 그랬죠. 견디셔. 대만의 TSMC는 125.75달러로 1.20%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TSMC 이 5개 기업이 소위 말해서 반도체에서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잡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뭐 1차적으로 엔비디아와 뭐 AMD 이런 애들이 먼저 올랐고 이거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매니팩처링을 해주는 회사들이 이 추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오르진 않지만 방향성은 살짝 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TSMC도 치고 올라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SMC는 우리 영원한 라이벌이죠.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 올라서 84.61달러. 전고점이 90달러 정도이니까 기술적으로도 뭐 90달러를 트라이 할 거로 보이는데 올라가는 속도와 강도가 이제 차츰 떨어지죠.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항상 이제 설레발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지속성과 연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 또 순환매가 빠르게 들면서 반도체가 또 묻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뭐 반도체가 대부분이니까 또 이제 뭐 메타버스 다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간다. 게임도 다 팔아서 반도체로 간다. 이건 또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깔고 앉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네, 5만 5천 달러까지 빠졌는데, 네, 이래도 5만 달러도 위협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많이 나오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연말 이익 실현을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쏟아낼 거다. 뭐 그 이유죠.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에서 더 매력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좀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한국 환율은 1187원, 1190원 한번 찍고 어제 3원 정도 빠졌는데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중국 위안화도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위안화보다는 한국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150원대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시장이 변동사항이 많은데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정부 쪽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큰 대선을 놔두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미국도 올리지 않고 저렇게 질질 끌으면서 지금 중간 선거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이 아주 눈에 띄네요. 어제도 빠져가지고 75.94달러인데 유럽이 봉쇄령이 내렸죠. 예, 코로나로 봉쇄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당연히 WTI가 유가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좀 빠져야 되는 70달러 이하로 가야 됩니다. 이게 빠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은 커머디티인데 커머디티의 핵심은 WTI죠. WTI가 잡혀야 다른 원자재들이 좀 김이 빠지고 이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WTI의 적절한 비율 하락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저는 50달러까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 뭐그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유럽이 봉쇄령이 내려지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열어놨다가 다시 닫을 확률도 많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적죠. 뭐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경제가 좀 슬로우 다운 쪽으로 갈 때는 예, 당연히 WTI가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금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데 또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또 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1851달러 1온스당, 1트로이온스당. 그렇습니다. 금이 올라가다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미지, 그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금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인플레이션 염려가 좀 줄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가격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더 갈 것인가? 뭐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기서 뭐 다시 거꾸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메타버스라든지 게임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썼던 글들을 모으고 제 생각을 모아서 반도체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퍼스트 펭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퍼스트 펭귄들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부정적 요인들을 쓰는데 몇몇에서 그러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을 쓰는 퍼스트 펭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티뱅크 등 분석가들 사이에 바닥을 찌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도체 주가의 추세 상승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겪는데 첫째는 뒤늦은 실적 컨센서스가 급락을 한다는 거죠. 실적 컨센서스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아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치죠. 이때가 사는 그런 기회의 시발점이다. 두 번째는 주문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Q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P가 빠지니까 Q가 늘어나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경제가 다시 반등을 치고 올라온다든지 어떤 또 뭐 기기가 사용량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Q가 늘어납니다. 재고를 더 쌓는다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새로운 신규 교체가 된다든지 Q가 일어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현물 가격이 상승. 현물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정가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먼저 밸류에이션 콜, 뒤늦은 실적 컨센서스 하락을 급락하면서 이제 실적을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애널들이 쓸 때가 항상 밸류에이션 콜이다.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되고 이때가 살 때다. 이 과정이 지금은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 등 퍼스트 펭귄들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다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하지만 항상 밸류에이션 콜, 밸류에이션 가치가 가장 낮으니 이제 살만하다 할 때가 제일 반등의 그 강도가 크죠. 팍 튀어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출하량이 증가한다는 게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점에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주문량 증가는 모멘텀 콜의 출발이고 가격 상승은 실적 랠리 진입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A 코스에 지금 와 있다. 그 다음에는 주문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럴 때는 모멘텀이고 처음에 이제 콜이 밸류에이션 콜이 있는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주문량 증가 소식이랑 하면 확 또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단계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가격이 한 번 더 오르는 옆으로 길 확률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그래프가 앞에서 말한 네 개의 과정을 이야기한 그래프인데 아주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 하락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하락을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바닥을 치고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과거에 나타났다는 2019년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면 또 주가가 한 번 또 치고 올라가는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쉬다가 또 치고 올라가. 그래서 마지막은 고정가 상승. 그래서 우리가 2019년, 20년에 이제 마지막 고정가 상승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는 그 반도체 큰 빅사이클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 IR 데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되씹어 곡씹어 보면 메모리 반도체주가 저점을 발생시키는 현상 첫째 뒤늦은 실적 컨센서스가 급락하는 경우 또 PBR 밴드가 하단을 찍은 경우 생산업체들의 캐펙스, 즉 투자를 축소할 때 이때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세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락 급락했죠. 애널들이 뭐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거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 PBR 밴드가 SK 하이닉스가 0.9를 찍었죠. 0.9배를 찍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IR데이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가격을 좀 통제를 해서 가격을 좀 올리겠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이제 그 물량을 많이 캐펙스 증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응을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익성에 자기들이 방점을 찍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할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밸류에이션 콜이다. 네. 콜은 사자라는 의미죠. 자본시장에서 콜은 매수의 의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다 낮아지고 이제는 진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반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방 수요처들은 IT 공급망 차질 구간에서 증가한 메모리 재고를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많이 작동하죠. 적극적으로 주문량을 증가시킬 때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 체크에 의하면 시장 우려와 달리 서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지금 서버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Q가 늘어나는 것은 서버 수요가 늘어나요. 반면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될 기미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는 뭐 거의 다 죽었지만 물량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 시장에서 공매를 치고 싶은데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런 애들을 갖다가 걔들이 공매를 계속 치면서 주가를 박살낸 게 아닌가. 제가 가장 중시하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1분기부터 전방업체들이 메모리 재고 소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렇죠? 전방업체라는 게 뭡니까? 제일 앞단에서 핸드폰, 뭐 노트북, 뭐 PC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먼저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바로 급하게 재고가 소화되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장이 이제 우리 눈에 그려진 거죠. 현실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주식이라는 것은 센티고 기대감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럼 먼저 센티가 이겨서 올라오면 현실 시장에서는 벽이 있으니까 옆으로 좀 횡보를 하겠죠. 그래서 현실 시장에서 재고가 줄고 다시 재고를 축적하면 옆으로 기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단계적 과정이 곧 나타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재고 조정이라든지 현실적인 벽들이 해소되는 게 2022년 2분기인데 이 센티, 반도체 시장, 주식시장 센티는 항상 선행하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D램의 시대다.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스마트폰과 PC 판매량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와 무관하게 기기당 D램 탑재량은 증가 중에 있다. PC당 평균 10GB, 휴대폰은 6GB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건전한 재고 수준과 기기당 탑재량 증가를 감안해 D램의 계약 가격이 2022년 2분기부터 하락을 멈춘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 선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선반영이 움직인다면 연말부터 주가가 먼저 반등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D램은 2022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관련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서버 D램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을 되고 있다. 주가의 관건은 2022년 D램 가격 방향성이 달려 있는데 이미 제가 봐서는 뭐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적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하루 만에 툭툭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쫓아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또 쫓아가면 옆으로 기어버릴 확률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잘 보고 자기가 메타버스나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난 부분들은 오늘 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장 초반에는 좀 기스가 나면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해서 올라오면 충분히 많이 먹은 사람은 20, 30% 팔아서 많이 팔 필요 없습니다. 20% 정도 현금 정도를 보유한 후에 그걸로 가서 IT를 좀 담가 놓는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치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른 거 보시면 램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아이팩트, 유진탱크, 막 메모리, 비메모리, 전공정, 소재, 후공정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반도체 날이었는데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우리의 이제 두 번째 관심사는 좋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퍼스트 펭귄들이 외쳤고 밸류에이션 콜이 일어났다. 바닥이다. 그러면 우리의 메타버스와 NFT 게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이고 관심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단 역의 상관관계를 어제 보였죠. 그동안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많았으며 그 하락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둔탁한 모습이 나타났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준 거죠. 오, 둔탁하게 나타난 거죠. 뭐 2, 3% 빠지는 건 괜찮은데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14%씩 빠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지스타에서 뭐 관여자가 뭐 허락해주기 사행성에 대해서 허락해주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예, 불안데 부채질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두 대통령 후보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걔들은 뭐 게임 산업이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관치를 하지 않겠고 풀어줄 것 같아요, 자율에. 문제는 미국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노블럭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방향성이 중요한데 엔비디아도 살짝 하락을 하고 있고 노블럭스도 크게 하락을 했고 메타는 보합에서 약간 플러스, MS도 살짝 보합. 역시 노블럭스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각적인 충격이 큰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한 번 더 아침 시장에 얻어맞고 이게 이제 두 번 얻어맞았으면 거의 다 얻어맞았죠. 이것 말고는 또 시장을 이끌 만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마지막 얻어맞는 기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2차 전지도 하락을 했죠. 네, 에코프레비움, LNF, 양극재, 엔캠, 첨보, 동아기업, 전해일, 솔루스, 천남서, 일진머티리얼즈, 동박, SKC는 동박업체인데도 뭐 올랐더라고요. SKC는 동박 때문에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소재 산업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당분간 행보 국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이제는 얘들이 뿜으로 가는 기업들이 아니고 실적을 보여줘야 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와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추가로 물량이 나오느냐, 오더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움 LNF 양극재보다는 이제 전해질까지 왔는데 전해질도 두들겨 맞고 동박이 또 올라가다 두들겨 맞았는데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봐서 한 번 더 가게 보입니다. 연초에. 네, 아침부터 주절주절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오늘의 저의 투자 전략은 딱 한 줄인데 자신의 투자 포지션이 단기 투자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냐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하셨죠? 내가 메타버스와 게임과 인터를 샀을 때 네가 장기 투자를 받느냐 단기 투자를 받느냐를 보고 단기 투자라면 오늘 아침에 얻어맞고 장 후반에 올라오면 한 20%는 줄여야 된다. 장기 투자라면 눈 감으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익 실현이 나와서 두들겨 맞을 때는 그냥 맞으셔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뭐 10배거나 최소한 3배, 4배 먹는 것을 예상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럴 수도 있고 흔들림 없이 피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두들겨 맞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를 확 정한 후에 거기에 맞는 전략.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오늘 오후 정도에 반등해서 올라가면 한 20% 정도 현금 실현. 장기 투자자에게는 눈 감고 커피 마시면서 견딘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제 뭐 내 건 안 오르고 다른 건 뭐 오르는 그런 X 같은 장이었죠. 오늘도 약간 그럴 장이 예상이 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또 순환매가 빨라요. 제가 봤을 땐 저 반도체 오래 못 가게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지켜보고 자기 포지션과 자기 투자 전략을 잘 결정하셔서 잘 견디는 그런 멋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눌러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새벽이어서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